예, 정부가 오늘 대입 수시 정시 모집 통합,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비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시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잠깐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제도를 원하셨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임 대표님. 네. 교육부가 오늘 2022학년도면은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입시안이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안이 나온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아직 최종 확정되려면 이제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대입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실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이미 적용되었어야 되는 건데 1년 유예가 된 거죠. 교과서가 우선적으로 바뀌었었죠. 교과서가 바뀌어지면서 수능의 어떤 그 교과목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지금 현행 또 입시 제도 자체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수시에 쏠려 있다라든지 또 입시가 복잡하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좀 과도하게 뽑고 있고 또 공정성의 문제가 또 계속 또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수능의 변별력은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어떤 현장의 어떤 불안감 등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나온 건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안이 나온 겁니까? 우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의 어떤 그 논란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수시와 정시가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런 분리가 지금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교과서가 개편이 되었는데 수능 출제 과목을 문이과 통합인데 뭐 똑같게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제 다르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뭐 전문가 집단, 학생, 학부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수시 전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시 또 전형이 있고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시안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이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통합하는 안도 들어 있어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3학년 1학기가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시에 들어가는 학교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시의 선발 비중은 약 80%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3학년 2학기 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학교 내신은 또 수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학기가 되는 거고 또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학교 운영이 사실은 다소 좀 문제가 있고 좀 어수선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좀 더 정상화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 그렇죠.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그동안의 바람이 좀 더 지금보다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망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 목표 아래 이제 제도 개선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수시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9번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은 그 횟수가 좀 줄어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시에 6번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정시에 3번의 영식에 총 9번의 기회가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이런 그 9번의 카드를 다 쓴 걸로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수시에서 보통 한 4번 정도, 정시에서는 한 2번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번 정도로 좀 하는 걸로 오늘 그 교과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6회 정도로 조정이 된다라면은 그 선발 시점 자체도 짧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기회를 예전처럼 한 9번 정도 이렇게 무한대로 그렇게까지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원 횟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니죠. 오늘 나온 그 시안 가운데서 이제 상당히 눈에 띄는 지금과 이제 그 가장 그 다른 혁신적인 그런 시안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학부모나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중3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시와 정시가 통합이 된다라면은 우선적으로 수시와 정시가 지금 현재 수시에 집중되어 있죠. 그 균형이 굉장히 수시에 치중되어져 있죠. 예. 80%가 지금 그렇죠. 수시 쪽으로 그렇다라면은 동시에 원서를 내고 전형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맞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 준비파, 정시파 이렇게 이원화된 트랙들로 되어 있는데 예. 수시와 정시를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정시가 중요한 부분들로 들어간다는 얘기 자체는 다소 1학년, 2학년 때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안 좋게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예.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의 어떤 그 분리 어떤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그 학습 플랜 계획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이제 정시 모집 비율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시를 먼저 뽑고 정시를 뽑는 이런 이원화된 구조에서 보다 같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정시도 상당히 또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시에 집중되어 있는 한 80%의 정도 구조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능 절대 평가 전환 방안도 검토 중인 겁니까? 오늘 이렇게 전년도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제를 하고 예, 있는데 이건 이제 전과목을 확대시키느냐의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새롭게 나온 안들을 보면은 그 완전 절대평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절대평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점수를 좀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완전 절대평가제가 했을 경우에는 90점만 넘으면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각 구간대별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주로 수능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변별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제시된 부분들은 수능의 원점수를 공개하겠다라는 안이 동시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수능의 어떤 그 변별력 자체는 전년 1년 전에 발표했던 완전 절대평가제보다는 상당히 수능 변별력 확보 쪽에 좀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일부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우선 준비 자체가 많고 예. 그다음에 그 교과 성적 외적인 부분들이 비교과 영역들이 많이 또 뭐 교사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스펙 쌓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검수저 전형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예. 왔었는데 그렇다라면은 어떤 준비의 내용 자체를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줄이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교내 수상 경력 정도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었는데 예. 이제는 교내 수상 경력도 기재를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 그다음에 어떤 학교 바깥에서 활동 상황들 일종의 스펙 같은 부분들은 아예 적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지금 오늘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떤 방안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준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들이 아마 공감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지금 저기 뭐좀 통합안이요? 수시 정시 통합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예.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이제 무려 한 6개월 이상 정도를 좀 하게 되는데 학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와 정시의 조금 그 단순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통합하는 안도 좀 물론 대학의 입장으로 봤을 땐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든지 또는 또 뭐 학생들의 어떤 모집에 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어떤 그 불편한 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 정시 좀 통합을 하면서 좀 심플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런 안 저런 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장단점은 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이제 들여다볼 그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금년도 8월 말까지는 확정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또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어떤 그 법적인 시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건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수시 정시 통합안이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불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행처럼. 현재로서는 수시 정시 불리안, 수시 정시 통합안,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듯이 그 수능 제도 또한 보면은 그 절대평가제, 그리고 원점수제, 그리고 상대평가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앞으로 어떤 그 여론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런 또 그 국가기관에서도 그 검토 회의라든지 공청회 과정 등에서 뭐 상당히 좀 바뀌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EBS 연계율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현재 EBS가 수능의 연계율이 약 한 70%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EBS 연계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 사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학교 내신을 관리하는 교재와 그리고 또 EBS 교재에서 수능이 출제된다라고 하니까 수능 준비 교재를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또 학습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EBS 연계율의 변화도 학생들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이번 개편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일부 학부모들은 뭘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이제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발표된 안들이 학생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현재 뭐 학교 내신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그 뭐 다소 혼란스럽긴 하죠. 그런데 사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학 입시의 어떤 그 학년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학년들이기 때문에 뭐 8월 말까지 좀 뭐 다소 불안해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좀 그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당면 문제인 거죠. 대학 입시보다는 고등학교를 그냥 학교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가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일 텐데 어쨌든 8월 말까지 뭐 수능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도 학교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는 뭐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종안을 이제 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학이나 학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대학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몇 군데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하는 부분들에서는 대학들이 아마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지원 횟수에도 또 제한이 오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수시의 어떤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충분하게 선발할 시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이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뭐 일반 학부모들께서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실 좀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1년 전부터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중간고사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차분하게 어떤 그 학교 내신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런 변화에 어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학 입시 전략을 좀 한번 새롭게 짜본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8월 이후부터 한번 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수시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정도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정시의 현재 비중을 조금 더 늘려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 내신 성적을 조금 다소 못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수시의 어떤 선발이 뭐 줄어든다라면은 논술 전형에서 줄어들지, 특기자 전형에서 줄어들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줄어들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시가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의 변수들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한일교육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